가을이네요. 정말 은행나무가 노랗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아, 오늘 게스트 만나러 갈 건데요. 아, 또 언덕이네요. 아, 계단으로 가야겠다, 그쵸? 아, 요즘이 사계절 중에 제일 예쁠 만한 계절인데, 아, 단 하나 아쉽게도 미세먼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세먼지를 뚫고 아, 용산이 이쪽 해방촌도 그렇고 자그마한 공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숲속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네요. 웃기는 인간 나 이런 거. 못바상 괴기소설? 책을 잠깐 읽으면서 오늘 게스트를 기다려볼까 봐요. 못파상 괴기소설. 아, 이게 짧은 소설들인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낯설지만 또 반갑네. 요새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머리랑 이런 막 아름다운 헤어, 예, 이렇게 막 머플러 그러시고.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are h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flowers with their melodi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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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ere beyond the hill, the bright colors of the rainbow.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just to fall in love. Now I belong to you. 저희 만난 지가 얼마나 됐죠?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 일산에서 제 기억으로는 김현수 선배랑 술 마실 때 선생님 나타나셨어가지고. 기억나요. 네. 우리끼리만 마셔 막 이러면서. 근데 네. 사람들은 같은 작가면 다들 친한 줄 알지만 만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각자 자기 작업해야 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소설을 너무 오랜만에 내주셔가지고.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내셨어요? 좀 많이 좀 내세요, 선생님. 갈수록 쓰는 게 어려워. 저희 오늘 해방촌 걸어 다닐 건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신도시에 네. 30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래된 동네에 오면 정말 뭔지 여기에 삶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동네는 언덕이 좀 있어야 되고 일산은 너무 네. 플랫하잖아요. 네. 평평하잖아요, 진짜. 더 바라기는 뒤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좋은데 일산에도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산이잖아. 일산. 아, 그래서 일산인가? 네. 정발산 하나 있어서? 네, 몰랐어요. 그렇구나. 저 너무 생각 없이 살았나 봐요, 일산. 가을에 나와서 걸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행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네. 그 익숙한 거를 잘 못 바꾸고 버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만히 두고 나 혼자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오히려. 예, 그거는 못 버리니까 그냥 내가 잠시 떠났다가 오는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건 못 바꾸면서 그냥 나를 바꾸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 그러면 낯선 여행지에 가서 그 현지에 있는 뭐 사람들이라던가 막 이렇게 막 말도 막 시켜보고 막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사람 관찰하고 기회가 되면 대화도 해보고, 예. 뭐 어디 미술관을 가고 뭐 어떤 명소를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내가 발견한 작은 골목길이랄지 그냥 우연히 마주치게 된 사람들과의 짧은 그런 어떤 스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오래 인상에 남아요. I will always remember the day you kissed my lips, light as a feather. And it went just like this. No, it's never been better than the summer of 2002. 여기 해방촌이 진짜 오래된 동네잖아요. 네. 무슨 여기 너무 낭만적이야. 와, 그쵸, 되게 저런, 좋죠. 와, 저런 루프탑 카페들 요새 좀 그치. 많은 것 같아요. 방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아, 반짝반짝. 근데 막 멋있는 자연 경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진짜 시간이 묻어있는 이런 동네를 맞아요. 바라보는 것도 다른 기분이네. I feel like a boat without a sailor. I go where the wind blows, just moving around like a lonesome stranger. I got no home, in search of a treasure, some place I don't know. It feels like forever. I'm making my way. 여기가 오래된 동네여가지고 계단이 엄청 많고 이렇게 곳곳에 루프탑 카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아, 너무 좋아요. 그쵸? 이런 어떤 구석에 있는 좀 알맞은 아, 이런 데고 장소. 애인이랑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루프탑. 오,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 와, 여기 정말 서울 시내 다 보이네. 네,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예. 저 여기 앉을게요. 어릴 때 이제 책 읽고 그러면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나중에?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아무튼 장래희망에 네. 막 이 세상의 책을 다 읽은 사람 이렇게 좀 멋부리는 지금 비호감이야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귀엽다. 아니, 저 되게 귀여웠을 것 같은데. 비호감, 이 세상.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작가 선생님들 보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 다 격파하듯이 다 대출해서 읽기. 나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학교에서 네. 학교 독서실에 서가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을 다 읽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학교 수업 끝나고 거기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열중하다 보면
갑자기 너무 조용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막 너무 그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먼 곳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지금도 책이야말로 나를 제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 20대 때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왜냐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문학하는 모든 여성들의 우상이었어요. 정말 제가 새해 선물을 읽고 나서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있었다니 막 이러면서. 제가 원고에도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그 연애할 때 너무 헤매는 친구들한테 이 책을 읽어라. 사랑은 배신으로 완성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없는 막 그런 말들, 뭔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본 선배가 되게 그 쿨한 자세로 뭔가 되게 예리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애티튜드를 되게 담고 싶었었거든요. 그 특히 연애 소설을 쓸 때는 그 환상 버려. 뭐 네, 맞아요. 영원하고 유일한 사랑 같은 거 없어. 선생님 소설 중에 사랑을 맹세했던 절에 갔었는데 절이 없어졌어. 네. 탑이 없어졌나 어쨌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랑 원래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어떤 삶에 사람들은 지친 것처럼. 선생님 저는 당신 소설 좋은데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간의 그 예방 주사를 주는 거예요. 깨질 듯한 어떤 그걸 갖고 있으면 부서지니까 약간 이제 보호색을 입혀준다고나 할까요? 어디서 쓰세요, 선생님? 전 예전에는 정말 일단 글을 쓰려면 집을 떠나는 게 첫 번째 행보였어요. 돈이 네. 굉장히 많이 드는 GP 그래서 스타일이시. 신세를 많이 졌죠. 신세를 많이 졌는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2년 동안 가족들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낯선 곳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글을 쓰려면 또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을 구했어요. 방을 구하러 가니까 아파트를 구하러 갔는데 네. 그 아파트 매니저가 어떻게 왜 한 달을 구하냐? 한 달 구한 사람 많지 않으니까 왜 한 달을 구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내가 글을 쓰는데 필요해서 그렇다 이러니까 그분이 그냥 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니까. 작가들, 예술가들은 우리 사람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디 분이죠?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은 안 될지도 몰라. 선생님은 이제 그 등단과 거의 동시에 등단도 워낙에 이렇게 화려하게 하셨지만 막 스포트라이트를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 상을 정말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줄줄줄줄. 예, 그때 막 정신없이 상 받고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부러워서 여쭤보는 네. 겁니다. 네. 네. 상을 많이 받았죠. 저는 문운이 좋아요. 다 받으시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나라에? 네, 저는 운이 좋고 신춘문예도 응모를 했는데 단번에 된 되셨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저의 문운이 시작됐죠. 네.
day I first met you, you told me you never fall in love. But now that I get you, I know fear is what it really was. Now here we are. 선생님은 정말 그때 상 한참 많이 받으실 때 책 정말 많이 내셨는데 네. 진짜 거의 대부분의 책이 다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길래 이렇게 뽑아내는데도 이렇게 다 소설이 다 좋지? 라고 약간 질투심이 났던 기억나요. 아니 그래서 근데 사실 문학상이라는 건 한 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학적 성취를 뭔가 검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상이라는 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받으셨으니까. 예. 아직도 받을 상이 많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받겠다는 게 아니라 뭐 상이 또 뜻밖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이제 질문의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대답을 하자면 복권 한 장 안 사요. 어떤 행운도 딴 데로 안 가고 전부 이 글 쓰는 대로만 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아니야 나의 행운은 글 쓰는 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넘길 수 있어. 욕심내면 안 돼. 뭐 그런 어떤 부수 효과도 좀 있긴 했었는데 아. 조금 뭔가 소설가의 인생에 좀 많이 집중했죠. 저 이제 책방으로 갈 건데 사실 이렇게 막 되게 올라가가지고 해방촌까지 올라가서 책방 가는 것도 네, 굉장히 각별해요. 각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 동네 책방에서 막 낭독회, 아니 제가 기사 비슷한 걸 봤었는데 예전에 직접 제안도 하셨다면서요. 읽겠다고. 나도 우리 동네에 지역사회를 거창하게 말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읽는 거다 이런 생각해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아 직접? 네, 동네 책방에 찾아가서 그 대표님께 제가 여기서 낭독회를 좀 해도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희 규모가 이렇게 작은 데에서 뭐 해도 될까요? 뭐 그래서 저는 세 분만 오시면은 매달 했어요. 매달 정해진 요일에 셋째 주 목요일에 네. 세 분만 오시면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했어요. She said she never had a chance to look at the sun in different ways ever since she's been here. She said she never coming back. Her soul runs like a river with no destination. But I'll be good for you. 여기가 신흥시장이구나. 사실 한번 가보실까? 이게 제목의 진짜 시장 좋다. 네, 여기가 원래 되게 책방 가는 길이 약간 뭔가 삶의 네. 현장을 통과해가는 느낌이다. 여기가 동네 느낌이 너무 좋다. 너무 여기 예쁘다.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데 여기 골목 식당에 나왔었잖아요. 예, 예.
해방촌에 오시면 아마 이렇게 많이 들러가실. 오락실도 있어요, 선생님. 옛날 오락. 갤러그 같은 거. 갤러그 안에 갤러그. 테트리스 갤러그 막 이런 거 하고. 동네 책방과 관련해서 선생님 되게 각별하시겠다. 실제 1년 넘게 낭독회도 막 네. 심지어 본인이 제안해서 막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 동네 책방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반가운데 네. 이게 좀 길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지방에서 동네 책방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아침에 문을 열면서 두 권만 팔렸으면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두 권? 네, 두 권만 팔렸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현실의 어떤 그 장벽이 느껴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좀 책 읽는 사람 좀 많아지고 책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책을 주었을 때 어떤 물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꽂히는데 어떤 기운 같은 거. 그쵸, 있죠.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동네 책방이 많이 생기고 너무 반가운데 오래 좀 지속됐으면, 그쵸? 네, 책도 잘 팔리고. 네. 네. 많이 읽고 책 읽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교감도 느껴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해가 진짜 짧아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맞아요. 네. 요즘에는 6시만 돼도 전에도 막 어둑어둑해지고. 아, 여긴가 봐요, 서점. 네. 고요서점. 고요서점 이렇게 써. 정말 작은 그쵸? 동네 서점이건. 벽돌 집 좋다. 분위기가 있네. 그쵸? 빛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간에 지나다니면 들어가 보고 싶겠다.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점이 되게 아늑하네요. 익숙한 책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 진짜. 여기는 정말 딱 봐도 문학이네. 요즘 소설 이야기. 아, 그러네요. 창비도 있고, 잠어도 있고, 운동도 있고, 개간지. 서점에서 개간지 파는데 진짜 별로 없는데, 요즘에. 네. 그쵸? 근데 우리 불쑥 이렇게 인사도 안 네. 드리고 막 우리끼리 얘기해서 죄송해요. 차 서점 주인분이신. 네. 네, 저희 들어오자마자 막 너무 놀라셨죠, 불쑥. 네. 고요서사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언덕에 이런 서점이 있을 거라 잘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오시기 편한 동네는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언덕배기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서점 할 때 문학 서점을 하고 싶었는데 번화가나 상점가보다는 주택가 안쪽에 좀 조용한 곳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고 네. 좀 서울 같지 않은 네. 분위기도 마음에 맞아요. 들고 언덕인 건 힘들긴 한데 여기가 굉장히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요새 유입해서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여서 좀 동네 분위기도 재미있고 문학 서점이랑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언덕이라 좀 다들 오시기 힘들어 하시기는 해요. 다행히 버스가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 정도도 불편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랄까? 네. 맞아요. 여기 어떤 서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2015년 10월에 문을 열었고요. 좀 좋은 책을 읽거나 서점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 게 좀 마음의 고요함이랑 연상이 돼서 이제 보통 소설과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소설, 시, 에세이랑 같이 읽을 만한 인문사회 예술도 조금 갖추고 있는 굉장히 작은 서점입니다. 책방을 여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신 거예요? 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한 8년 정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오래 그때는 하셨네. 네, 근데 그때는 네. 사실 비문학 파트 편집자를 했었고 이제 서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네. 했을 때는 일로 한 분야 말고 좋아서 여가 시간에 읽은 게 보통 소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잘 모르지만 좋아서 읽었던 분야를 택해야 오래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학 서점하게 됐어요. 진짜 예쁘다. 이런 거 다 파시는 거죠? 네, 헌책 같은 경우에는 절판된 도서들을 골라서 갖다 주는 또 다른 헌책방이 있어서 같이. 재밌다. 여긴 혼책도 파는구나 이렇게. 여기 책이 주로 이제 문학 위주 소설 뭐 이런 행사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중점을 둔 북 큐레이션이 문학인 건가요? 네, 보통 저쪽 큰 책장 쪽에 소설, 시, 에세이가 같이 몰려 있어요. 이쪽이요? 네, 아무래도 요즘 한국 문학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소설 소개하는 게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책 여기 쫙 있어요. 소년을 위로해줘부터 아, 저는 제 책이 샤넬 눈송이. 저 이 책 살래요. 이거 들어보기만 하고 못 봤던 어떤 거예요? 사지 않은 스키를 타지 않는다. 추리 소설이긴 한데 와 진짜 어려운 네. 책이다. 5,000원씩. 어머 너무 합리적인 가격. 자, 저 잠깐만.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머 바로 현금 결제를. 탈피 하나만 꽂아드릴게요. 네. 아 네. 아 근데 선생님 이런 게 진짜 재밌다. 이렇게 세로로 된 책 잘 보세요? 아니 잘은 볼 기회도 없지만 어릴 때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막 책을 막 뭐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의 느긋한 마음으로 추억과 함께 계속 같은 문장 읽게 되지 않아요? 안 읽어봤구나. 저는 이렇게 된 그렇겠네요.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그렇겠네요. 네, 거의. 근데 진짜 삼중당 문고가 저희 청소년 시절에 진짜 꽂고 다니던 너무 반갑다. 예. 삼중당. 이게 진짜 동네 서점의 그 매력인가 봐. 그치 버무 네. 삼분당 막. 막 인터넷으로 책을 살 때는 정보에 의해 선택을 하는데 그쵸 그쵸. 이게 동네 서점에 오면 진짜 뭔지 책의 어떤 책을 진짜 만져보고 자태를 보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뜻밖의 우연히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책도 발견하고 좋네요. 책도 바로 구입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런 책방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거 하고 그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 콘서트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 많이는 못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네. 선생님 낭독했어도 되게 좋았겠다. 예. 낭독회도 가끔 하나요? 네, 하는데 저희가 엄청 작으니까 그때는 가운데 테이블을 이제 밖으로 치우고 여기 이렇게 일렬로 앉아가지고 일부러 테이블까지 다 치우고. 네. 추천책 있으세요? 추천책. 추천. 주인장 추천. 네. 사실 작은 서점이라 서가에 있는 책은 다 이제 추천하는 거긴 한데 최근에 네. 읽었던 것 중에 그 좋아했던 거랑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작가님 빛의 과거도 재밌게 읽었는데 아, 조혜진 작가 네, 책.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책방 왔으니까 선생님도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선생님 저요? 좋아하시는 책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우리 네. 임 작가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까? 뭐. 저는 황정은 작가의 디디의 우산. 아, 저분 싶어요. 작가 여기 황정은. 네. 아, 네, 여기. 특히 이 소설은 막 그 지금까지 황정은 작가가 해왔던 그 작업에 좀 약간 뭐가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도 좀 새롭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딱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뭔가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결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매력적인 책이에요. 네. 디디의 우산. 책방이 사실은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데 사실 책 좋아하는 거랑 책방 여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 어떠세요? 처음에 별 기대가 없이 시작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 반응이 좀 생각보다 아까 기대를 너무 안 하니까 반응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4년까지 됐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와주시는 거에 비해 이제 어떤 특정한 책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많은 이윤을 남기기 힘들다거나 네. 이제 저도 사람을 응대하는 일은 처음 해보니까 이제 예상 외의 사람들이 일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한다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고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일하면 되게 자유로울 편할 것 거라고 같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네. 자유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긴 또 혼자 앉아있으면 다들 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놀러 왔다가 또 놀러 나가시고 그럼 저는 혼자 남아있고 그런 게 생각보다 외로운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도 사실 분명히 있지만 또 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 받아서 어떻게 좀 운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들 이렇게 읽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은희경 작가님의 빛의 과거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1977년 서울의 한 여자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주된 흐름이고요. 그것을 40년 뒤에 바라보는 두 친구의 시선이 있어요. 현재의 과거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빛의 과거. 작가님이 7년 만에 장편 내신 거거든요. 집필을 하신 건데 이 책이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그 다른 소설로 넘어가고 했는데 그 시절 이야기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내가 이걸 쓰는지 방향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 이야기라면 제가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쓰는지가 있어야지 이걸 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굳어져 버린 관점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의 나도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써지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안 써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작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저의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와서 독자적인 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첫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써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늘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소설가 친구가 있는 게 참 싫다고. 자기가 언제 어떻게 이상하게 나올지 모르기 네. 때문에. 정말로 소설 쓸 때는 옆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소설 속에 나오니까.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런 말들 많이 하고 주변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저도 새해 선물이 첫 책인데 그 책을 쓸 때는 그게 1969년이 배경이라서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쓴 건데 그냥 고유명사 같은 거를 다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썼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근데 그 상호 같은 거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 고향 분들이 아주 화를 많이 냈다고요. 내가 언제 이랬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 전해 듣고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얘기를 거의 안 쓰고 쓰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것까지는 안 했겠지 하는 것 좀 더 세게 해요. 그러면은 얘 내 얘기 아니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 지장을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소설 속에 악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상하게 제 소설 중에 악역은 기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기자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쓰면은 나쁜 걸 쓰면은 아니에요. 나쁜 걸 쓰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 얘기겠지 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한국 문학의 귀여운 바 크다고 얘기 주장을 하곤 해요. 토커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팬분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감 없이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이 먼저 열어주실까요? 작가님 소설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즐겁게 잘 읽어왔는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작가님의 언어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흔히 인용하는데 김현 선생님이 문학은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쓸모 있는 것만 생각해요. 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즐거운 일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문학을 읽는 것은 어떤 남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읽는 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이 틀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틀 밖에서 보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문학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쓸모없는 것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원을 언젠가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와 그러면서 막 한 방향으로 가요. 저기 뭐가 있지? 누구 연예인이 왔나? 막 그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간 막 인류애가 차오르면서 맞아 인간은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규칙대로 좋다는 것대로 수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없음을 발현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드러나고 그런 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는 게 책이 아닌가. 잠깐만 벗어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분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이번 소설 지으시면서 요즘 시류에도 조금 영향을 선생님께 좀 미쳤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소설 쓰는 동안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반영이 돼요. 소설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연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막 미투도 터지고 강남역 사건도 터지고 막 그래서 그거를 대하는 제 마음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됐죠. 그 반영이 된 거는 여성에게 주어졌던 불합리한 어떤 규제나 억압들 같은 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기성세대로서 그때 문제가 40년이 지난 뒤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반성하는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경의 캐릭터를 성찰하는 인물로 안 그렸는데 약간 시니컬하게 그렸어요. 예, 그랬다가 고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시니컬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피였구나 하는 그런 반성의 어떤 그 태도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은희경 작가님 정말 엄청난 팬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자고 왔어요. 근데 이럴 줄 몰랐네. 너무 막 벅차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동안 되게 숙제하듯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숙제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다.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새삼 들어서 사실 작가님 작품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제가 울리는 소설을 썼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되게 좋은 작품을 쓰실 수 있었던 네.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걸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 작가로서의 재능이 뭐냐면 실정을 잘 내요. 또 새로운 거가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 게 있는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뭘 막 찾아보다 보면 연관 찾아보다 보면은 뭐 오전이 다가 있고, 그렇게 좀 뭔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더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제가 싫을 때가 너무 많고 제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정말 너무 한심하다 이럴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글을 쓰면은 뭔가 그런 인간, 나 같은 사람, 나의 어떤 불합리한 점, 나의 이기심, 나의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게 쓰는 힘이고, 소설을 계속 쓰는 힘이라고 한다면 계속 질문이 생기니까 뭔가 왜 세상은 이런 걸까? 왜 나는 이런 걸까? 왜 저 사람은 이런 걸까? 그런 질문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잘할 수 있을까? 책상에 앉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그런 서툰 마음, 낯선 기분? 그런 것이 또 이 작업을 계속해서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All along
맛있게 드세요. 옆은 좀 무섭지만 밝고 예쁘다. 아니, 제가 어느 학교를 이렇게 갔었을까요? 우와, 감사합니다.